오늘 알아볼 기업은 엔비디아. 지금 또 매일매일 제가 핫하다고 하지만 엔비디아 정말 핫한 종목입니다. 자, 그동안 서학개미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주식은 뭐였죠? 바로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였습니다. 그 테슬라를 꺾고 서학개미 분들이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회사 엔비디아. 한국 예탁결제원의 증권 정보 포털에 들어가시면 이달 들어 해외 투자자 순매수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가 다 나오는데 1위가 엔비디아 2억 9,805만 달러, 우리 돈으로 3,530억 원. 와, 서학개미 분들 한 종목에만 3,530억 원을 투자하셨습니다. 엔비디아의 등장으로 테슬라가 드디어 2등으로 밀리고 말았습니다. 테슬라도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계속 시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엔비디아 인기가 테슬라를 꺾어버렸습니다. 3위는 메타, 그리고 4위까지만 할게요. 4위는 리비안. 이것도 요즘에 정말 핫한 종목이죠. 자, 어떤 류의 지금 기업들을 서학개미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계신지 여기서 극명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바로 한동안 계속 세계 모든 반도체 기업을 합쳐서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대만의 TSMC를 꺾어버렸습니다. 엔비디아가 TSMC를 제치고 세계 반도체 기업 시가총액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핫한지 아실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제가 뭐 핫하다 했지만 이 규모나 금액상으로 엔비디아가 명실상부하게 핫한 기업입니다. 자, 엔비디아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여러분들? 엔비디아는 컴퓨터 사실 때 많이 들어보십니다. 사실 때. 자, 쇼호스트 분이 설명을 하죠. 자, 이 컴퓨터는 인텔의 CPU가 뭐 어쩌고저쩌고 탑재되어 있고요. 엔비디아의 지포스, 그쵸? 지포스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어 있고요. 몇 기가의 램이 탑재되어 있고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GPU는 뭡니까? 그래픽 카드입니다. 요즘에 게임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배틀그라운드나 LOL, 롤 돌리시려면 그래픽 카드 사양 딸리면 게임이 안 돌아갑니다. GPU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특징은 팹리스 기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팹리스 기업은 피자를 디자인하는 기업이에요. 자, 새로운 피자를 디자인하는 쪽에서 어떻게 해보겠어요? 우리가 피자가 너무 맨날 동그란 피자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같아요, 고객들이. 우리가 이번에는 네모난 피자, 혹은 세모난 피자, 혹은 별 모양 피자를 만들어 볼까? 그리고 설계도면을 막 그려요. 그건 자기가 상상력으로 그린 거죠. 그게 바로 팹리스 기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 그 피자 도면을 파운드리 업체에 넘겼어요. 근데 파운드리 업체가 아이디어를 낸 그 설계도면을 보고 이게 무슨 피자인지 처음으로 보는 모양이기 때문에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좀 더 파운드리 업체가 피자를 더 잘 만들 수 있게 설계도를 꾸며주는 애가 누구냐? 걔가 칩리스 업체, 디자인 하우스라고 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럼 거기다 뭘 어떻게 하느냐? 피자가 막 별 모양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토핑을 어느 부분에 깔 것이며 이 뾰족뾰족한 모양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런 걸 자세히 그려서 파운드리에 넘겨주면 파운드리 업체가 더 쉽게 공정에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게 칩리스 업체고, 그 다음 파운드리 업체는 뭐냐? 공장이 있어서 생산만 하는 애들입니다. 제조 전문 기업이죠. 유명한 게 대만의 TSMC,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그 다음 DB하이텍,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럼 파운드리 업체에서 이제 생산을 했습니다. 마지막 테스트와 검사를 하는 업체들이 있겠죠. 이거를 영어로 오사트 업체라고 부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정리를 하면 팹리스, 칩리스, 파운드리, 오사트 업체, 이렇게 철저하게 분업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대세라는 게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아까 제가 쇼호스트가 설명을 할 때 대부분 옛날의 컴퓨터들은 인텔의 CPU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조금 단가가 싸게 나온 컴퓨터들 잘 설명 들어보시면 쇼호스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인텔의 CPU보다 가격이 조금 저렴한 AMD의 CPU를 장착했기 때문에 5, 60만 원 저렴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텔을 추격하던 게 AMD죠. 같이 CPU 시장에서 추격하던 게 AMD예요. 근데 인텔은 아까 종합반도체, IDM 기업이라고 했죠. 근데 AMD는 어떤 길을 택했냐? AMD랑 지금 엔비디아가 둘 다 대만계 CEO 분이세요. 자, 대만계, 아까 TSMC라는 거대한 파운드리 업체를 갖고 있잖아요. AMD가 택한 것은 TSMC와 손을 잡아서 AMD가 TSMC에 넘겨줘서 TSMC가 생산하는 걸 택했습니다. 근데 인텔은 어떻게 했냐? 인텔은 종합반도체 기업의 위상이 있고 그동안 업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갔죠. 근데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됐냐? AMD에게 점유율을 많이 맡겼어요. 인텔이. 거기다가 엔비디아의 GPU가 인텔의 CPU를 이 미래 시대에는 대체할 수도 있는,
왜냐 연산을 복수로 할 수가 있습니다. GPU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인텔이 흔들리고 있는데 뭐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인텔이 분업화를 선택을 안 하고 IDM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까지 계속해서 진행을 했던 것들도 아마 발목이 잡힌 그 일부분의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팹리스 기업이란 건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고, 그 다음 GPU를 만듭니다. 자, GPU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그래픽카드로 알 수 있어요. 과거의 그래픽카드는 CPU에서 연산한, CPU가 두뇌 역할을 해서 연산 작업을 하잖아요. 연산한 내용을 그대로 모니터에 전달만 해주는 변환기의 일종일 뿐이었습니다. 이 그래픽카드는 백업 역할이었어요. 백업. 요즘 등장하는, 요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게임들, 1인칭 슈팅 게임 FPS나 롤 같은 모바 게임이라던가 리니지 같은 MMORPG나 이런 뭐 화려한 그래픽이나 이런 고사양을 필요로 하는 이 PC에는 아주 높은 사양의 그래픽 카드가 장착되어야만 돼요. 그래서 게임의 높은 연상 능력이 중시되는 3D 그래픽 카드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을 처리하는데 CPU의 능력에만 이제 그 기대서는 안 되는 한계에 봉착하게 돼요. 그래서 1999년 엔비디아가 지포스 칩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붙인 그래픽 카드를 출시하는데 이때 계속 이게 그래픽 프로세서로 불렸습니다. 쇼호스트가 그래픽 프로세서가 뭐를 달았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엔비디아에서 GPU라는 용어를 딱 들고 나왔어요. 근데 그 엔비디아가 GPU라는 용어를 들고 나오고 그 시장의 지위가 너무 높아지자 엔비디아의 GPU가 마치 크리넥스나 데일밴드 같은 일반 고유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번 연도 3분기 실적을 보도록 할게요. 올 3분기 매출이 32억 달러 나왔는데 전년 동기 22억 7천만 달러 대비해서 무려 42%가 증가했습니다. 자, 코로나19 덕을 봤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섹터는 어디냐? 단연 게이밍입니다. 게이밍. 32억 2천만 달러로 YOY 기준으로 플러스 42%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센터 향이 그 다음입니다. 데이터 센터 지금 서버용 컴퓨터를 지금 마련을 하려고 그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다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엄청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지금 집합시키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서버 용량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성능이 높아져야 돼요. 데이터 센터의 부분에 29억 4천만 달러, YOY 기준으로 무려 55% 성장했습니다. 게이밍과 데이터 센터, 이 두 분야는 캐시카우예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GPU가 주로 쓰이는 캐시카우가 이 두 분야고 슈팅 스타가 있습니다. 슈팅 스타는 부분은 어디냐?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이 부분이 5억 8천만 달러예요. 6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성장률이 어느 정도냐? YOY 기준으로 플러스 144%예요.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은 뭐냐면 AR, VR 이쪽이에요. 엔비디아의 그 그래픽카드의 능력을 이제 가상현실에 접목시키고 있는 부분이에요. 새롭게 매출이 탄생을 하면서 엄청나게 급성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오토모티브 부분입니다. 1억 4천만 달러. 자, 게이밍이나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에 비해서 30분의 1밖에 되지가 않죠. 하지만 여기도 커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오토모티브 부분에서는 뭐가 커지고 있냐?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GPU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그 높은 성능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GPU가 나중에 오토모티브 부분을 굉장히 키울 수 있는 이 잠재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이에요.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오토모티브가 슈팅 스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19 언택트 사회의 이득을 많이 본 것도 사실인데 가상화폐 채굴에 GPU는 필수입니다. 가상화폐가 열풍이 불었을 때 이 가장 많이 이득을 본 게 엔비디아의 GPU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라는 그 2등 그 가상화폐 채굴에 엔비디아의 GPU는 필수였기 때문에 그래픽카드가 천정부지까지 치솟은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으로 인해서 게임 성능이 올라가는 것만으로는 그만큼의 폭등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상화폐 채굴에 GPU가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GPU의 가격도 같이 폭등을 해서 품귀 현상을 빚었던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사회에서 벌어졌던 이 특수한 상황 때문에 엔비디아가 굉장히 급등한 게 아닌가 하는 사람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버스 플랫폼이란 거는 지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인터넷의 시대, 그 다음 모바일의 시대,
그 다음 메타버스의 시대. 이렇게 역사책에 기록할 만한 어떤 중대한 변수라고까지 지금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는 거죠. 아, 컨텐츠 회사들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올라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올랐는데, 그러면 그것들이 잘 발현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건 결국 무엇인가? 결국에는 팩투더 베이직 하드웨어다 이거죠. 예를 들어 로블록스나 제페토가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제공하고 아무리 재밌는 아바타나 이런 거를 제공한다고 해봐요. 거기에 맞는 컴퓨터 사양이나 모바일 사양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걸 이용할 수가 없어요. 엔비디아의 GPU가 깔려있지 않으면 메타버스 플랫폼을 제대로 구현할 수가 없어요. 내 아바타가 팔다리가 끊기는 걸 경험하시겠죠. 달리기를 하는데 내 팔다리가 끊겨버리고 그래픽카드가 사양이 딸려서 내 아바타가 막 갑자기 구석에 끼어서 움직이지 않는 현상들. 이런 거에 직면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벤처 회사들, 소프트웨어 컨텐츠 회사들은 지금 태동기의 초반에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고, 그게 먼 미래에 누군가 두세 개 기업은 남아서 대기업이 되겠죠. 근데 이런 지금 반도체 기업은 이미 대기업에 들어선 이 단계에 있으면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맞이하고 있다는 게 그런 면에서는 더 유리하다는 거죠. 엔비디아 그래픽카드가 받쳐주지 않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을 아무리 해봐야 그 상상력을 구현하는 성능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가 스티브 잡스 하면 항상 나와서 검은 티셔츠에 검은 니트에 청바지를 입고 항상 연설했잖아요. 근데 이 지금 엔비디아의 CEO 분께서는 가죽 재킷을 즐기고 있어요. 검은 가죽 재킷을 항상 입고 나와서 항상 설명을 하고, 이번에도 신기술 설명회를 할 때 엔비디아가 매년 설명을 합니다. 자기 잭슨 황 집, 자기 자택에서 설명을 했어요. 기술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가상세계로 뛰어들 수 있을 때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GPU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다 이거죠.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6가지 기술을 소개했는데 그게 전부 다 새로 보는 기술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술을 하나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는 기술이에요. 옴니버스.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기술인데, 이게 뭐냐면 대화형 인공지능 플랫폼인데 옴니버스 아바타라는 게 등장을 하고, 옴니버스 아바타가 모든 자연어를 이해하고 추천 알고리즘을 다 구현해 놓은 초특급 그냥 프리미엄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여기에 어떤 기술들이 들어갔냐면 엔비디아가 만든 RTX GPU.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그래픽카드의 최고봉이죠. 그리고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월트 디즈니에서 제가 장갑을 끼고 했던, 월트 디즈니가 먹었던 픽사가 등장을 해요, 여기서. 픽사의 유니버설 씬 디스크립션 기반의 실시간 그래픽, 그리고 시뮬레이션, 이걸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랑 픽사의 그 화려한 그래픽 기술이 만난 거예요. 그거를 합쳐놓은 게 엔비디아의 대화형 인공지능 플랫폼, 바로 옴니버스입니다. 이 옴니버스를 활용하면 아까 말했던 메타버스 플랫폼, 가상화폐 채굴,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이게 전부 다 원활히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놨는데 사이트에 바로 이런 예입니다. 요즘에는 전 세계가 협업을 해요.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을 못했기 때문에 주로 외부로 만나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라던가 이런 화상회의 솔루션 제공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더 진화가 된다는 거죠. 자, 쉽게 말해보면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으로 화상회의 솔루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국에 있는 엔지니어랑 미국에 있는 엔지니어랑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이 협업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엔비디아와 픽사가 만나서 만든 이 옴니버스 플랫폼에서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 중국 상하이에, 이게 지금 엔비디아 웹사이트에 들어오는 예입니다.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고객사가 발주를 했어요. 빌딩 설계 프로젝트를 발주를 했어요. 그 영국 런던에 있는 건축팀하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조명 전문가, 그리고 뉴욕에 있는 음향 컨설턴트, 이 분들을 다 모셔서 협업을 해야 될 때 거리상의 문제라던가 이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협업이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하냐? 바로 엔비디아의 대화형 인공지능 플랫폼 옴니버스를 이용하면 이런 것들이 진짜 옆에서 협업하듯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공사 시작 전에 건축물을 설계하고 시각화하고 정확히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 그동안의 시뮬레이션은 직접적으로 실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고
실제적으로 사고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직접 쌓으니까 건설물들을. 근데 이제는 정말 가상현실 속에서 이런 것들 쌓아나가는데 정말 실제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랑 똑같이 느낄 수가 있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엔비디아가 빙산의 일각 부분 말고 숨어있는 부분까지 표현해서 보여준다면, 그걸 발현시킬 수 있다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비대면 우리 협업을 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비대면을 해도 대면이랑 똑같은 수준의 가상현실을 지금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지금 엔비디아는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는 CPU를 백업하던 GPU,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래픽카드 프로세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플랫폼을 지휘하는 지휘자의 역할로 격상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TSMC를 지금 넘어서고 시가총액 1위가 된 게 정당성을 부여받고 여기서 시가총액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쇼호스트가 설명할 때 그냥 스펙의 일부분이었던 그래픽카드의 일종을 만들던 그 회사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아예 회사 자체가 환골탈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죠. 그럼 밸류에이션 업그레이드가 이어져서 PER, PBR에도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엔비디아의 변화를 굉장히 잘 보셔야 되고, 잭슨왕 CEO분께서 재킷 입고 나오셔서 1년마다 기술을 발표하는 그 자리에서 어떤 기술을 발표하는지 그 자켓에만 관심 갖지 말고 그 멘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가 구하기 어려운 만큼 엔비디아의 주식도 지금 사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수급이. 그래서 엔비디아 여러분들 잘 모르셨던 분들도 컴퓨터를 구입하셨을 때 기억들을 잘 떠올려 보시면서 엔비디아를 실생활의 그 어떤 기억들을 바로 이 부분에 적용을 시켜보는 그런 걸로 한번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도 더 많이 그 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어떤 진행 방향성에 대해서도 같이 쭉 팔로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하고 자빠졌네 채널에서 매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도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신일섭 해픈주 마치겠고요. 다음 주에도 더욱더 핫한 기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